이어서 아까 그 군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군인은 들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안 나옵니다. 고용이라는 개념이 아니니까 군인 자체는 나라에 봉사하는. 근데 고용이라는 개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이 일어나면 다 군인이야. 나라를 위해 싸우면 다 군인이잖아요. 하다못해 스님도 나라를 위해 싸우더만. 근데 공부하다가 재밌었던 사실 중에 하나가 한반도에 전쟁이 한 100몇 번 있었대요. 근데 스님이 안 싸웠던 전쟁 중이 있었대요. 최근래 어떤 전쟁이 있고 왔어요? 스님이 네? 6.25? 6.25 맞아요. 6.25는 안 싸웠어요. 스님이. 왜 안 싸웠을까요? 총이 아? 총이 없었어. 총이 없어서 민족 간의 전쟁이잖아요. 네. 스님들이 나라를 지켰던 전쟁에 참여했던 거는 늘 외세가 침략했을 때 호국불교죠.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가 호국불교라서 식민지 지배됐을 때 스님들한테 일본 사람들이 왜 스님들은 죽자고 싸우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왜 스님들은 죽자고 싸울까 고민을 할 때 스님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그래서 필사적으로 싸우는구나 생각을 해서 스님들을 결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만해 한영훈 선생님이라고 님의 침묵이라고 쓴 그분도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조계종 종단은 막 결혼했다고 해서 막 비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그런 걸 떠나서 하여튼 근데 사실 자식이 있어서 필사적으로 더 싸우지 않나요? 또? 자식을 위해서 더 싸우잖아. 일본인들이 멍청한 거지. 자식이 없어서 자기 몸을 그러니까 그게 참 웃긴 거야. 일본은 스님들 자체가 결혼을 하니까. 아직도 그 북한의 스님들은 결혼합니다. 결혼해요. 북한은 그래서 북한 스님들은 머리를 또 안 깎아. 그래서 나중에 그 북한 스님들하고 우리나라 스님들하고 만나잖아? 그러면 완전 어색해. 북한 스님들은 승복을 입는데 머리는 이제 있어. 왜냐면 그 식민지 지배 그 사건들이 있으니까 결혼은 한다 안 하나? 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 어떤 현실들을 반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 이제 책을 보면은 이제 그 시간을 번다는 개념이 나와요. 그죠? 이게 삼각형을 가면 여기에서 서서 이렇게 올라가면 시간을 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떤 가정이어야만 가능한다? 자본주의는 회복한다. 라는 가정이 있어야죠.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진다는 건 전쟁이고 전쟁은 돈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미 없다는 게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그때는 돈을 뛰어넘어 나의 생존의 어떤 기능이죠. 지금 되게 재밌는 유튜브에 가서 그 아르헨티나 가잖아요. 아르헨티나 가면은 일단 은행이 문을 닫아. 환전을 안 해줘. 금융위 시스템 붕괴돼 그 환전 안 해줘. 그래서 암표상한테 환전을 한단 말이야. 환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렇게 주고받는데 하루마다 달라. 내일 가면 달러 대비 아르헨티나 화폐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 그러니까 돈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때가 되면 진짜 나의 생존 능력이 나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결국 돈이라는 게 어떤 시간을 벌기 위한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게 회복하기 때문에 이때마다 과감히 살 수가 있어야 된다. 재무제표와 이런 걸 밸런스를 보면서.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떨어지는 기업이 더 비중이 늘어나지 않나요, 쌤? 그런 경우 없으세요? 그렇죠. 이거는 100% 케미에서 뭘 받아도 있잖아요. 올라가는 기업이 비중이 커지진 않는다? 물론 올라가니까 사실은 비중이 커져야 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나중에 매입한 걸 보면은 떨어진 게 더 많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급할까? 사람이라서, 그쵸? 이게 변함없는 진리야. 참 어렵더라고. 그래서 올라가는 기업도 과감히 사는데 또 과감히 사서 또 떨어지면 또 힘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원칙이다. 나의 원칙에 맞게 산다. 사고 판다. 그래서 원칙에 맞게 사서 떨어지면 더 담을 수 있는 만한 여력을 가지고 원칙을 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원칙 없이 사는 거는 결국엔 나중에는 의미 없는 비중만 커지겠네. 그래서 비중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비중 중에 제일 중요한 비중은 뭐죠, 우리가? 현금. 그쵸, 현금 비중이죠. 근데 개인들은
현금 비중에 대한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현금 비중에 대한 개념도 없어. 현금을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절대적 가치로 생각하죠. 왜 월급을 벌고 월급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나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현금 또한 가장 큰 비중이 되죠. 거의 한 우리가 생리에서 말한 30%라고 얘기하는데 왜 30%까지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현금도 참 이건 어려운 개념인데 이거까지 생각하면 이따 고칠 수도 있어. 현금이 한 나라의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한 나라의 상품이라.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의 뭐겠어요? 기업들이 만들어낸 어떤 제품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니네들은 기업 자체가 하나에 한 5% 비중을 두고 사는데 그러면 기업이 나라가 만드는 화폐를 30%의 비중을 둔다? 웃기잖아.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 기업을 5%를 두면 그러면 이것도 화폐 단위가 5% 되지 않냐? 그렇죠. 하지만 30%를 둬야 된다? 왜 그럴까요? 확률적으로 그게 제일 수익이 높으니까. 그렇죠. 확률적으로 얘가 다른 거와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교환 가치가 크다. 현금이라는 건 가장 자본주의에서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유동성이 크죠. 유동성이 크다, 곧 수익이 크다는 말도 될 수 있는 거죠. 선생님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자체에서 살잖아요.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만큼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미국에서 살면 미국의 달러에 대한 현금 비중이 더 많아야 되죠. 결국 이 현금이라는 건 결국에는 단기 채권이기 때문에 이 단기 채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갖고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30%라는 것도 기업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 비중을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많이 둘 수밖에 없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예시에서 이제 샘표라는 기업하고 LG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을 갖고 왔어요. 근데 왜 샘표를 갖고 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샘표를 갖고 왔을까? 오늘요? 아니 이 책에서 굳이 샘표를 쓰셨어. 그러니까 많은 기업이 있잖아. 뭐 아까 말했던 에코프로비엠도 있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뭐 아까 식이 해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쵸? 왜 그렇죠? 식. 음식료. 왜 음식 맞아요. 음식료여서 선생님 쓴 것 같아. 의식주 중에 식이. 식이니까. 그러니까 필요해서. 식은 없으면 안 돼. 그쵸? 이게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게 되는 거고 이게 참 웃긴 거야. 그냥 대중들은 막 기술주 이런 거 막 바이오주를 좋아하는데 음식료로 딱 던져주는 거야. 왜? 음식료도 변동성이 커. 그러니까 음식료도 여기서 그 책에서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70%, 막 180%. 그러니까 우리가 케미에서 말하는 게 모든 게 같이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이런 샘표 같은 기업들도 당연히 변동성을 갖고 갈 수가 있다. 왜 우리가 2차전지 뭐 아까 말한 AI만 사야 되는 게 아니다. 얘도 변동성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걸 책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샘표라는 기업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뭘 봐야죠? 비전을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를 갖고 온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디스플레이처럼 그러니까 참 웃긴 게 이런 거 설명하려면 진짜 좋은 기업 갖고 와가지고 막 우상향하고 아까 말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지금 날아가는 기업들을 갖고 올 것 같은데 음식료나 LG 디스플레이 같이 비전을 갖고 있지만 우하향하는 기업을 갖고 와. 웃기잖아, 그쵸? 내가 생각하면은 그런 기업을 쓸 것 같은데 책에다는 수많은 기업 중에서도 샘표라는 기업을 넣고 LG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을 넣는다는 거야. 그리고 비전이 있는 LG 디스플레이도 우하향해. 재무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다른 기업보다 좋아. 그래 LG 디스플레이 망하면 우리나라 망하지. 거의 조 단위가 넘는 사업인데 망하진 않더라도 큰 경제적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 이 우하향하는 기업에도 책에서 말하는 것보다 그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기회를 준다. 올라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한 100% 되잖아. 그때마다 내 이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그래서 매집에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기업이 진짜 투자자들이 많이 고수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 LG 디스플레이처럼 재무제표가 좋아.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기업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비전이 있고 재무제표가 좋아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모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첫 번째 원칙은. 이게 분산 투자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분산 투자라는 개념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 분산 투자라는 개념이 책 앞부분에 나와야 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할 때마다 뒷부분에 나오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분산 투자라는 개념이 참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왜 오해하기 쉽냐? 이 분산 투자라면은 이게 인사이트가 안 가져 있으면 뭐 삼성전자, 삼성증권, 삼성주에만 다 해놨어. 이게 분산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서로 상관성이 떨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샘표와 LG 디스플레이는 너무 상관성이 떨어지죠. LG 디스플레이한테 여기다 야스 산다? 아 똑같죠? 똑같아.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서로의 상호관계가 떨어지고 그리고 나의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 분산 투자는. 인사이트가 없는 분산 투자는 그냥 방치야, 방치. 방치야, 방치. 제 생각에 방치야. 아까 선생님도요, 아까 말했던 1차 전지라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에코프로 비행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분산 투자를 막연해. 여러 개 깔아. 아니야. 인사이트가 있어요. 내가 진짜 이게 왜냐면 케미 추천주를 아무리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사이트가 없잖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맞죠? 이게 공감하시죠? 아무리 추천주를 주잖아? 인사이트가 없으면 참 그거 떨어지는 것만 모아서 골라서 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하다니까 이게. 어쩌면 인사이트가 있어서 여러 개를 사놓고 보니 대중이 볼 때는 분산 투자라는 말이 나온 결과론적인 거지. 이게 인사이트가 결여되어 있으면 분산 투자는 되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려면 인사이트가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비중 조절이 되는 거야. 왜? 높낮이가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없고 분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다 1%씩 깔아야지.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어. 그럼 1%씩 다 깔 거면 펀드를 하는 게 낫지. 자, 그래서 그럼 다 깔면 펀드를 해야지. 그러니까 나만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왜 워렌 버핏은 애플이? 애플이 거의 비중이 50%는 말이죠. 우리는 케미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워렌 버핏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50%의 비중을 어떤 기업에 담을 수 있어요. 이게 시작부터 40%가 넘어요. 처음에 애플을 살 때. 그러니까 10%도 아니야. 거의 그리고 막 우상이라는 이 끝 지점을 사잖아요. 그러고 나서 2배를 갔어.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워렌 버핏은 그래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아라? 그런 말인가? 아니야. 인사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인사이트. 그때 깨달았어요. 난 인사이트가 부족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인사이트를 갖고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거를 조금, 내 스스로 발전했던 계기가 됐다? 라는 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책을 보면서도 정말 우리가 허투루 가지 않고 계속 꾸준히 공부하려면 이 인사이트. 근데 인사이트는 어디서 올까요? 선생님 인사이트는 어디서 오시던가요? 인사이트? 네, 인사이트. 학습. 학습, 맞아요. 학습. 배워야 인사이트가 오는 거죠. 성원이 형 인사이트가 어디서 오나요? 인사이트, 통찰력이죠. 한국말로 하면. 의식, 의식. 배우고 경험을 해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이트라는 게 저는 통찰력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면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정육삼형이 있으면 이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면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깨뜨는 거잖아. 이걸 탁 깨뜨는 거야, 그죠? 그러려면 여러 각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엔 이게 이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의 대상인 거잖아. 그러니까 연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게 연속된다는 이 의미가 이렇게 끊어져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한 면 한 면을 연속적으로 다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우주의 원리를 배워야 돼. 이게 과학인데, 생각하면 과학인데,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냥 이게 여기서 보면 야, 이게 무슨 이상한,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 진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이 수준이 아니야. 이걸 뛰어넘어서 빅뱅의 원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우주가 있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이 우주가 있었냐를 알아야 돼. 왜냐면 이게 입체적으로 보려면 이런 모든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의 원리를 알아야 돼. 생명이란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자면, 저기 아메바에서 지금의 인류 있기까지, 공룡 시대부터 이런 어떤 생명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인류, 문화사를 알아야 돼. 인류 문화사라고 하면 지금 크롬원 우리가 말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인류가 막 진화해 왔잖아요. 진화해 왔고 그 과정 속에서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그 네 번째는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돼.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이 통찰력을 갖는 것 같아요. 인사이트를. 내가 이제 이게 내가 느낀 건데, 왜냐면 이 우주의 원리 속에 이 통찰력이 들어가 있고 하나를 떼두는 거니까, 연속적이니까. 생명의 원리. 그 우주에서 이 생명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그리고 인류는 어떻게 겪어왔는가.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에서 IT혁명까지. 그리고 인간의 심리는 어떤가. 이게 묘하거든요. 인간의 심리가 상당히 묘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인간이라는 게 100만 원씩 매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땐 좋잖아. 근데 매달 들어오면 이게 계속 한 3년 연속 들어온다고 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잖아요. 또 똑같지가 않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쵸? 점점 이게 반감이 돼요. 그러면 이게 매일, 그럼 이게 어떤 마음이 되냐면, 어떤 사람이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은 3년 지나면 이런 말을, 처음에 줄 때 고맙지만 3년 지나면 아직도 100만 원이야? 아직도 100만 원씩 줘?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점점 돈이 늘어나면 이게 기쁨이 늘어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점점 주는 돈이 조금씩 늘어나면 이 기쁨이 점점 늘어날까? 이런 거지. 매일 100만 원씩 올려서 줘. 그러니까 오늘 100만 원 주고 내일 200만 원 주고 내일 300만 원 주고 내일 400만 원 주고 한 달마다 100만 원씩 늘어나. 그러면 이것 또한 100만 원씩 늘어나니까 사람이 받는 그 기쁨이 계속 커질까? 그렇죠. 아니죠. 왜 아닐 것 같아요? 기대 이상이 아닌데.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죠? 3년이 지나면 100만 원씩 매일 더 줘도 무슨 말을 하냐면 아직도 100만 원밖에 더 안 줘? 이게 인간의 마음이야.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 인간의 심리를 아까 삼각형도 뭐예요? 심리의 삼각형. 이게 통찰력이야. 이 심리를 봐야 된다는 거지. 내가. 재무제표랑 이때 비전 왜 볼 것 같으세요? 불안하니까 보는 거야, 사실은. 이걸 내가 30%의 어떤 비중을 두고 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말도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알아야, 이 네 가지를 두 글자로 요약하면 역사죠. 역사 안에, 우리 역사라고 하면 항상 인간사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죠. 역사라는 건, 물론 역사라는 건 기록이 돼야 돼. 하지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체감하면 그건 다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걸 한다. 이 공부를 하는 거. 그게 즉 역사인 거죠. 이 역사를 알아야 이 통찰력을 알 수 있다. 제 느낌은. 역사를 모른다? 통찰력을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역사 안에는 수학도 들어가. 역사가 생각하면 항상 다 인문하고 생각하죠. 아니야. 과학도 들어가. 과학도 들어가는 거. 우리가 역사라는 거를 단순히 전쟁사 안에 과학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명하지. 이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반띵이 되잖아. 이 반띵이 될 때 유명해. 일본이 있어.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딱 투자하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딱 투여를 하는 거야. 투여를 하고 어느 나라가 가장 깜짝 놀란 줄 알아요?
소련이 깜짝 놀랐어. 소련이 깜짝 놀란 거야. 뭐야? 그래가지고 이거 과학이야. 과학이 역사에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소련이 한 3년 만인가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이때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나라를 이 절반 먹는 와중에 잠깐만 하고 외칠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미국한테 좀 이따 들어오자 서로 들어올 때. 왜냐면 왜 서로 들어올 때 맞아 이거다. 그게 아니라 원자폭탄을 못 만든 거야. 못 만들고 반띵을 했어. 김일성이 소련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 허락을 받잖아요. 남침을 하게 해달라. 근데 김일성이 안 된다고 해. 왜 안 되냐면 핵무기가 없었거든. 핵무기가 만들자마자 한 몇 개월 안에서 해도 된다. 왜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남한을 침략하면 미국을 이길 재간이 없는 거야. 이게 1945년도인가? 왜냐면 우리나라 45년도 8월 15일날 광복이 되는 이유가 45년도에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항복을 하잖아. 아이러니하죠.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광복을 했다는 게. 그리고 나서 1950년도에 원자폭탄이 이제 소련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 말이 되는 거지. 전쟁하는 거지. 소련과 미국이. 참 웃긴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 인류사에도 이런 과학이 다 녹여져 있다. 우리가 과학을 배제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문과나 이과는 없는 거죠. 결국엔 학문에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통찰력을 얻으려면 이런 과학적 역사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루에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계속 꾸준히 쌓아가야 이런 게 들어오는 거지. 만약에 이런 걸 쌓지 않고 통찰력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거는 그 통찰력은 산으로 가는 거죠. 산으로. 여기까지가 LG 디스플레이 기업을 고를 때는 비중에 대한 원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니멀 스피릿, 동물적 감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분식회계 여기도 이제 분식회계가 나오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분식회계 하잖아요. 엘론도 분식회계. 그리고 재무제표표는 30% 이상은 믿을 게 안 된다. 그러니까 50%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엔 나머지 70%는 뭐다? 동물적인 투자자의 직관이 아니면 우리가 투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주는 초보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 초보자예요. 고수가 아니야. 물론 고수가 없겠지. 고수가 누가 있겠어. 그래서 초보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시장에서 충분히 단련될 때까지는 다양한 섹터에서 순서대로 그 꿈을 실현하는,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 상승하는 기업을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 절대적이다. 그래서 투자는 첫째도 경험이고 둘째도 경험이고 셋째도 경험이다. 라는 것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우상향한다. 우상향한다라는 말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도 우상향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경험하지 않았잖아. 그럼 시장이 우상향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그러니까 그 코스피나 이런 거. 지표상으로는 우상향하는. 근데 아직까지 우상향을 경험해 보시진 않으셨잖아요. 왜냐 우상향 경험하려고 우리 지금도 박스비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우상향,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시점 2018년도 제가 정확해요. 3월 19일. 왜냐면 이때 했거든요. 이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때 추천주 받고 그날 샀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주식 사고 군대 들어왔고 이때 주식 가격이 코스피 기준 2,600. 나는 아직도 우하향하고 있어. 아직도. 나는 이때를 기준으로 내가 올라가 있으면 그 시장 우상향하지 라고 저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난 시장을 우상향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시장이 역사가 있잖아. 예, 그 역사. 근데 내가 경험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내가 경험할 수준의 역량이 되고 그 정도의 느낌이 된다. 왜냐면 선생님,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900에 들어오셨어요. 자기가 우상향한다는 게 체감을 했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 체감을 하진 않았어. 근데 그거는 이제 막 폭락이랑 막 급등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장의 우상향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조심하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저도 우상이 한다 생각해요. 합니다. 하지만 내가 공부하고 내가 투자하는 영역에서는 경험하지 않고서 말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건 강력히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 결혼이나 뭐 연애 뭐 이런 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공부한 거에 대해서는 나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에서는 내가 원칙을 가지고 철저하게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언어를 절제해야 된다. 왜? 이 시대의 해경원이기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 그거를 깨달아. 왜냐면 우상향 한다고 있잖아요. 몰빵한 사람 엄청 많아. 근데 나도 우상향 한다고 했으면 나도 손동자지. 그렇지 않겠어요? 나도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야 주식은 왜 주식 우상향 하지 않냐? 몰빵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나라도 야 우상향 하는 거 한번 의심해 봐야 돼라고 했으면 함부로 덤버덤 안 들어가겠죠. 우상향 하는 건 맞아. 그 코스피 길게 보면 우상향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다 막 지금 어디에 사느냐면 ETF 막 몰빵하셔. 심지어 ETF 2차 전지도 많이 올랐어. 또 미친 듯이 들어가겠지. 우상향 한다며. 20년 동안 기어봐봐. 욕 나와. 그렇잖아요. 2011년도에 들어왔어.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 기잖아요. 이렇게 6년을 기어봐. 나가 떨어진다니까. 대중은 왜요? 지루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향이란 이 말을 내가 함부로 절대 던지면 안 된다. 이거를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반성을 많이 했죠. 왜냐면 주식 캠이 와가지고 1년, 2년차 때부터 주식 전도사였거든. 주식을 해야 된다. 주식 우상향해야 된다. 주식 전도사였거든. 해야 된다. 지금은 그렇게 하잖아. 지금은 업으로 태어나서 업으로 죽으라고 하거든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함부로 투자하라고 안 해요. 투자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돈 번다는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개인마다 가지는 가치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고 바라보느냐는 그 사람의 미래를 바꾸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해야 돼요. 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상향하기 때문에 투자하지는 않아요. 우상향하죠. 하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내 언어로 잘 승화할 수 있느냐. 그거는 투자에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근데 경험이 없는 투자를 이야기한다? 그거는 오만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말에 대해서 왜 상당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냐면 함부로 주식을 투자하라고 권유했다가 그 사람이 날아가는 걸 봤을 때는 그거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깜냥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나오고 있고 여기까지 이제 끊었다가 또 이어서 하고 이제 뒤편은 이제 절대 지지 않는 투자의 황금 비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